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기초원리학 2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으로 변화되는 세상,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목차는 이제 생활의 변화, 그리고 그 생활의 변화에 따른 직업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의 변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네 번째 시간까지 모두 합쳐서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떠한 기술이고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간단하게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모델로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보는 간단한 블록 코딩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프로그램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한 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이 강의를 보는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요. 일단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계속 발전이 된다면 가장 먼저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들이 컴퓨터가 대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하던 많은 일들을 기계가 한다는 것은 일단은 인간이 하는 육체적인 노동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던 판단해서 머리를 인간의 두뇌로서 생각하던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 되면 우리가 그런 기술들이 앞서서 봤듯이 자,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현재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대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말을 쓰고 있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물론 그 나라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나 또는 중국어, 일본어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러한 스스로 공부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가 내가 말을 하면 그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번역된 것을 다시 음성으로 읽어주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외국어를 할 수 없더라도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외국에 여행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영어권의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나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을 그 번역기를 통해서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고 외국인들이 말한 것을 다시 번역을 통해서 내가 알아듣는다면 이제는 외국어를 하지 않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 인식 같은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이용한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 출입을 할 때는 열쇠나 또는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얼굴 인식만 가지고도 자동으로 인정이 되어서 출입을 할 수 있다든가. 자, 그 다음에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우리 자율주행 이동을 한다면 내가 피곤한데 운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 없이 자동차가 자동으로 알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긴 시간이 안 걸리고도 조만간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미지 인식이나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한다면 내가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절이 오게 될 것이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원격 진료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 제도, 법적 보완을 거쳐서 우리가 원격 진료, 이제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병원에 간 것처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인공지능 꼭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기계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이제 미래 사회는 당연히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는 많은 직업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강의를 보는 분들도 느낄 건데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를 본다면 뭐 수렵 시대, 뭐 농경 시대, 산업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컴퓨터나 기계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현재는 많이 없어진 게 있고 반대로 또 많이 생겨난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래에는 현재 있는 어떠한 직업들이 없어질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열되는 뭐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 자, 여기에서 나열했다고 해서 진짜로 미래에 다 없어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을 때 이러한 직업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없어질 확률이 높은 이제 그러한 직업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스포츠 경기 심판. 그래서 이전까지는 모든 스포츠 경기의 심판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사람의 판단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시간에 지나간다면 그것을 인지 못하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월드컵이나 이런 국제적인 큰 대회에서는 심판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다음에 VCR이라든가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녹화하고 조금 판정에 논란이 있다 싶은 것은 다시 화면을 돌려보고 그 부분에서 판정을 다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월드컵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오프사이드 같은 경우는 주심과 선심이 정확한 그 라인을 좀 약간 판단하기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다시 화면을 보고 라인까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어주면서 아, 이것은 반칙이다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것을 우리가 최근에 많은 경기를 보면서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겪어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사람이 직접 만들던 제조업이 있었다면 지금은 기계가 그런 것을 대부분 대체를 하고 있고 특히나 뭐 반도체 같은 정밀 기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은 기계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원 같은 경우 지금 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오프라인 은행이 아니라 온라인 은행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내가 번 돈을 저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는다든가 또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 은행을 이용하고 있지만 내가 올려놓은 어떤 서류나 이러한 것들을 기계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판단을 또 이제는 모든 것이 기계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은행원이라는 직업도 차후에는 필요 없어지게 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이러한 음식점에서도 지금 또 주문을 할 때 사람을 만나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는 배달 어플도 있죠. 배달 어플을 통해서 사람하고 전화나 대면하지 않고도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을 받습니다. 자, 물론 배달하는 과정에서는 배달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도 차후에는 드론이나 이런 로봇들이 음식을 배달하게 된다면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의 직업도 많이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건설 노동자. 자, 건설도 뭐 사람이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큰 힘이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계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로봇들이 정밀 로봇들이 많이 발전하게 된다면 인간만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던 아주 작은 정밀한 작업들도 기계가 대체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을 분석하고 금융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금융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농업이라는 것은 1차 산업으로서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러한 산업 중에 하나가 농업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도 이제는 스마트 팜,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고, 뭐 식물에 물을 준다든가 약을 준다든가 뭐 이러한 습도를 조정하고 온도를 조정하는 것도 바로 기계가 많이 대체돼서 그러한 사업들을,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도 차후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이미 대형의 농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대부분이 기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크기, 어마어마한 크기의 농장에서는 사람이 한다는 것이, 그 직접 사람이 농작물을 수확한다는 것이 더더욱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계로 많이 대체되고, 단순히 기계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해진다면 우리가 기계가 사람의 판단의 능력까지 갖춰지면서 이러한 농사 짓는 부분들도 기계, 인공지능의 대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로 모든 상담을 하는 텔레마케터,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주고 관리를 하는 도서관 사서, 자, 그 다음에 건물의 경비 또는 사람을 경비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자동화된 어떤 건물의 기계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자동화된 기계가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영화 배우도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 그 배우의 팬이라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많은 영화들이 사람이 연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배경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이 대부분이 컴퓨터 그래픽, 즉 CG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경만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연기를 하는 사람의 모습도 대체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인기가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킨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시리즈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물론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되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의 움직임을, 모션을 체크해서 그 모양대로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차후가 되면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순전히 컴퓨터 그래픽만으로도 영화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영화의 시나리오조차도 사람이 쓰지 않고 인공지능이 쓰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또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설이나 시나리오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이 쓰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텐더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병원에서 우리가 원격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원격 진료를 할 때 차트를 보고 또는 우리가 찍은 여러 가지 인체의 사진을 보고 의사, 즉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그것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면서 뭐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한 번씩은 다 찍어봤을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우리 가족들도 엑스레이를 찍고 또 그 엑스레이에 나오는 그런 사진들을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해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은 조금 뭐 안 좋은 부분이 보이네요, 염증이 있어 보이네요 하는 것들을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어떤 병의 진단을 학습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 인간의 두뇌는 정말 뛰어난 기능을 가진 인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넘어선 아주 방대한 지식을 데이터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람인 의사가 판단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해질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의사라는 직업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변호사, 뭐 건축가, 회계사, 이렇게 어떤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주는 그런 직업들이 가장 많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의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의 한계, 그 한계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모아주기만 하면 그 모든 데이터를 학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기존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직업들이 우리가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 중에 가장 순위에 오르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 사실 지금 또 우리가 뭐 장거리 여행을 가는 비행기도 모든 비행기들을 조종사가 직접 다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륙, 착륙 같은 경우는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종사들이 직접 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는 자동 운행으로 모드를 바꾸어서 이제 비행기에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고도와 속도를 맞추어서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투기 같은 경우도 전투기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리고 뭐 전쟁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지만 전투라는 것은 상대방과 적들과 대치했을 때 엄청난 순간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 속도보다 이제 컴퓨터가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더더욱 빠를 것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지금 이미 있는 기술이지만 이전에는 전투기 조종사가 적을 발견하고 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오인해서 우리 편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적이라고 판단되면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미사일이나 뭐 총을 발사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버튼 누르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까지가 뭐 0. 몇 초가 될 수도 있고 몇 초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찰나가 성패를 결정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간이 판단한 것보다 기계가 보자마자 바로 판단, 그 속도가 0.1초라도 빨라진다면 우리 편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전투기 조종사 같은 이제 그런 직업들도 미래에는 없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찰, 형사 이런 것들 우리 이미 한 20년, 30년 전에도 그런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로봇이 경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뭐 그것을 보조를 받는 사람이 이제 대신 법을 판단을 현장에서 한다든가 그런 뭐 SF 공상 영화긴 한데 그런 영화들이 이미 20, 30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어떤 범죄를 판단하다든가 또는 위험한 범죄자와 맞다투렸을 때 사람 경찰이라면 경찰이 다칠 수도 있고 또는 잘못하면 사망이 이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위험한 어떤 범죄 현장에서 기계나 또는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면 우리가 인간의 안전을 답보하면서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 형사 이러한 부분들도 많은 인공지능이나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에 따라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판단해서 경험을 올려서 집값이 오른다든가 또는 떨어진다든가 판단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거래. 자,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어. 그럼 얼마냐? 그럼 내가 돈을 내고 그 집을 내 소유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한 어떤 서류적인 자금만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면 사실 사람이 필요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론 지금 여기에 나열된 많은 직업들이 만약에 모두 다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건 없어요. 하지만 문제점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도 우리가 많은 청년 실업 또는 일자리 문제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또는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일을 할 자리가 기계로 대체한다. 그러면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잉여 인력이 남게 된다면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수업 자체가 인류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의 역사까지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할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특히 집어서 얘기하자면 전쟁 같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기계와 어떤 기술의 발전이 무조건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편리함은 줄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뭐 미래에 없어질 직업 이런 것들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꼭 그것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불필요해진다기보다는 인간이 꼭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기계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기계가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일자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용주, 사업가, 우리가 어떤 회사의 대표, 사장님들이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잘 판단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또 사실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쇼핑몰 기업의 물류센터. 자, 이전에는 그러한 물류센터에 물건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배달해야 될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람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이런 것을 조금만 찾아보면 아주 대형 물류센터에서는 기계가 그 물건을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기계를 도입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하지만 한번 도입된 기계는 유지비가 적게 들고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인간이 일을 해서 인간에게 주는 인건비보다 적게 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길이라면 기계를 도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 문제점들을 사실은 우리가 뭐 나만 고민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사회적인 어떤 얘기가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미래 사회 그 4차 산업혁명이 뭐 지금 그런 시대로 왔으니까 이제 미래에 없어질 직업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고민들 중에 앞서 봤던 리스트 중에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 지금 내가 그 직업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없어지나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되나? 저 직업은 인기가 없어질까? 뭐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기계가 할 수 있는, 즉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들겠지만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적인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열됐던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 외에 미래에 유망한 직업들이라는 리스트를 보면 예술적인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그러한 직업들은 항상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열을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최근까지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뭐 5주차 정도의 5시간 정도를 인공지능의 기술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살펴보다 보니까 인상 깊었던 거 지난주에 했던 자,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의 창의적인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서 미술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1등을 한 사건. 자,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창조적인 것이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자,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을 하면서 영화를 몇 편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자, 거기에는 윌 스미스라는 배우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선이라는 그런 로봇이 서로 갈등을 갖는 이제 갈등 구조가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자, 거기에서 윌 스미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선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자, 너가 갖고 있는 어떤 인공지능은 분명히 사람과 흡사하다. 자, 그 정도면 그래 뭐 사람의 인격처럼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어. 하지만 너희들이 못하는 게 있다. 자, 너희들 창조적인 일 할 수 있냐?
인공지능 너희들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소설을 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로봇 써니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했을까? 아닙니다. 그때 한 대답은 그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이 야, 로봇 보고 너희들은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인공지능 로봇 써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창조적인 작업을 그럼 인간이 너는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나 물감을 줄 수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붓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무한히 제공할 수 있고 시간을 무한히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이 재료를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 봐라라고 했을 때 과연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창의적인 작업, 예술적인 작업도 사실 인간 중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몇 명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적인 영역이에요. 자, 창조적인 작업을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간만이 할 수는 있었지만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은 이렇게 오히려 되물은 거죠. 자, 그런 창의적인 작업은 그럼 너는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그 윌 스미스는 본인도 그거를 안 되니까 그럼 나와 인간이 나와 인공지능이 너와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을 딱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영화의 내용은 줄거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목만 본다면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인공지능이나 어떤 컴퓨팅 프로그램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자료를 모으고 최근의 이슈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은 말 그대로 인간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는데 나도 못하거든. 나도 못하는 일을 컴퓨터 기계 보고 니는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얼핏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을 그린다거나 소설을 쓴다든가 레포트를 대체하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이미 지금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시험을 볼 때도 학생들이 이전에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책을 몰래 본다든가 아니면 옆 사람의 답을 몰래 본다든가 했는데 이제는 챗 GPT를 가지고 답을 물어보는 이제 그런 컨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는 창의적인 작업도 인간의 전유물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나는 못하는 창조적인 작업을 인공지능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판단했던 기계 기술, 그 인간의 지능, 이 경계선이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공지능은 이제는 인간의 창의적인 업무까지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자,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정말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이제는 이미 넘어섰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00년도 초기에 이제 자동차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자동차도 다니고 길거리에 말도 다니고 마차도 다녔습니다. 그러면 말과 자동차가 동시에 다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접해왔다면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벌까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에 조금 더 익숙하고 그것을 더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새로운 일의 중요성을 빨리 판단하고 그 방향으로 빨리 내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게 적응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적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디지털 시대에 태어났고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기계,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그게 적응하기 쉽고 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관심이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앞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자, 자동차와 말이 공존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를 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에휴 자동차 그거 기계 아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말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 말밥굽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말은 다니면서 먹은 것을 이제 뒤로 분비를 하니까 자, 그런 것을 청소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돈을 벌 거야라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자동차를 보고 와, 이런 신기술이 있네.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가 계속 늘어날 거니까 자동차 부품을 파는 그런 가게 아니면 타이어를 교체하는 가게 아니면 자동차는 휘발유로 또는 기름으로 가니까 그런 기름을 정제하는 그런 회사를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개로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느 누가 그 당시에는 맞다 틀렸다라고 판단해 줄 수는 없어요. 누구의 생각도 맞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하던 사람들은 점점 그 사업이 줄어들었고 자동차에 대한 사업을 한 사람들은 점점점 더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그때 판단은 사실 말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한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판단이 느렸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누구나 말에 대한 사업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빨리 그것에 적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뛰어난 것이지 거기에 적응 못했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저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고 그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너는 뒤처졌어. 요즘 세상에서 뒤처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온 지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자,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벌었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드뭅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자, 저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폰을 선물해 줬을 때 아우 나는 이런 거 못 써. 이 화면을 누를 줄도 모르고 이 어플을 켤 줄도 모르고 나 이걸로 전화도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럼 알았어.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하고 스마트폰 뺐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써봐요. 이거 요렇게 한번 눌러보고 잘 모르겠으면 몇 분 반복해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나이 많은 어르신, 우리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폰을 또 사용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는 당연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기술들을 그때 바로바로 적응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그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적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자동차 멀미가 심하다고 해서 평생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죠. 평생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변화되는 세계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의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아주 새로운 신기술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재의 산업을 100%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의 모든 산업, 모든 일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도태되느냐 아니면 적응해서 살아남느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한 5주차 5시간 정도를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발전, 역사, 학습, 원리 정도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어떤 기술적으로 아주 깊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나 이제 인공지능 뭐 이 정도면 나 전문가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뭐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학습한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고, 이제부터는 이 강의를 본 사람들은 만약에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많은 기사들, 관련된 컴퓨팅 기술, 인공지능 기사들을 보면서 그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는지 지속적으로 관찰과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변화되는 사회에 충분히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긴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간단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이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식이 조금은 쌓였기를 기대하고, 자, 이번 수업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